옵스트럭티브 쇼크는 혈류의 길이 막혀서 생기는 쇼크로 심장의 펌프는 정상이지만 그 통로가 막혀 혈액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쇼크입니다. 이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사례로는 40세 남성 TA 환자로 체스트 페인, 디스프니아 호소 중입니다. 바이탈은 BP 80에 50mm머큐리, 하트레이트 128, 얼얼 32회, 피지컬상 피부는 차고 축축하며 청진시 한쪽 폐 호흡음 소실, JVED가 있습니다. 이 활력 징후는 출혈성 쇼크로 착각하기 쉬운 폐쇄성 쇼크입니다. 우리 응급구조사는 출혈성 쇼크가 아닌 폐쇄성 쇼크임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쇄성 쇼크와 저혈량성 쇼크의 차이점은 뭘까요? 먼저 폐쇄성 쇼크는 심장이나 주요 혈관이 물리적으로 막혀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으로의 혈액 귀환이 어렵거나 심장에서 혈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긴장성 기흉, 심낭압전, 대규모 폐색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막힌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바늘감압술이나 심낭천자와 같은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혈량성 쇼크, 하이포볼리믹 샥입니다. 이 쇼크는 순환하는 혈액이나 체액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생깁니다. 즉, 피나 체액이 너무 많이 빠져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줄어들고 결국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대량 출혈, 심한 탈수, 중증 화상, 구토나 설사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부족한 체액을 보충하는 것, 즉 수액이나 수혈을 통한 체액 보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에는 심박출량 감소로 이어지지만 원인과 치료 접근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환자는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폐쇄성 쇼크입니다. 그렇다면 왜 긴장성 기흉으로 인하여 폐쇄성 쇼크가 일어나는 걸까요? 긴장성 기흉은 흉곽에 들어온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흉곽 내 압력이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이 압력이 폐를 압박하여 폐 허탈을 일으키고 계속된 압력 상승이 심장과 큰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계속된 압력 상승으로 인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하고 심박출량이 줄어들어 혈압이 저하됩니다. 이처럼 혈액의 흐름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순환이 방해되는 상태가 바로 폐쇄성 쇼크입니다. 그렇다면 폐쇄성 쇼크의 임상 징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폐쇄성 쇼크 환자에게서는 기흉의 호흡기계 증상과 쇼크의 순환기계 증상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긴장성 기흉 자체에서 나타나는 호흡기계 증상입니다. 폐가 허탈되고 공기가 흉곽 내로 갇히면서 가스 교환이 저하되어 환자는 심한 호흡곤란과 빈호흡을 보입니다. 청진 시에는 병변 쪽의 호흡음 감소 또는 소실이 들리고 타진 시에는 과곡명음이 관찰됩니다. 또한 압력 상승으로 인해 폐가 반대쪽으로 밀리면서 기관편이 타키카디악 데비에이션이 발생하며 육안으로 흉부 비대칭이 확인됩니다. 산소교환 장애로 인해 청색증, 사이노시스가 나타나고 세츄레이션 수치는 급격히 감소, 하이폭시미아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폐쇄성 쇼크의 순환기계 증상입니다. 상승한 흉곽 내 압력이 대정맥을 압박하면 정맥 환류와 심박출량이 감소하여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이때 교감신경 자극에 의해 빈맥이 나타나지만 심박출량이 감소되어 약한 맥으로 촉지됩니다.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해 경정맥 팽창, 주굴랄 베인 디스텐션, JVED가 나타나는 것이 긴장성 기흉에 의한 폐쇄성 쇼크의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말초 순환 저하로 피부는 창백하고 차고 축축함이 관찰되며 뇌 혈류 감소로 의식 저하 혹은 불안, 초조 같은 신경계 변화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흡기계와 순환기계 증상이 함께 진행되면서 환자는 빠르게 저산소혈증, 하이폭시미아와 저혈압, 하이포텐션 상태로 악화됩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량이 줄어 흡기 시 수축기 혈압이 10mm머큐리 이상 감소하는 기이맥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만약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압력 상승으로 인해 기도압 상승이 관찰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박출량이 거의 0이 되어 무맥성 정기활동, 폐 형태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폐쇄성 쇼크에서는 기흉의 호흡기계 증상인 호흡음 소실, 기관 편의, 청색증, 쇼크의 순환기계 증상인 저혈압, 경정맥 팽창, 빈맥, 의식 저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관찰됩니다. 즉,
한쪽 호흡음이 소실되고 경정맥이 팽창하며 심한 저혈압과 청색증이 동반된다면 이는 이미 폐쇄성 쇼크 단계의 긴장성 기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에게 중요한 처치인 바늘 감압술, 니들 디컴프레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제2늑간, 쇄골중앙선, 미드클라비큘러 라인 부위에 14게이지 바늘을 삽입해 공기를 배출시켰습니다. 이 위치를 택한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접근이 비교적 쉽고 공기가 위로 모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감압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비만인 환자이거나 근육이 많은 환자일 경우 바늘 길이가 흉곽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부위에는 내경정맥, 쇄골하정맥, 대혈관 등 중요한 구조물이 가까워 합병증 위험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흉벽이 상대적으로 얇고 중요한 혈관이나 구조물이 적어서 성공률이 높고 안전한 제4호늑간, 애과전방선 부위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늘 감압술 이후에 해줄 수 있는 처치 중 하나인 수액요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긴장성 기흉에서는 흉곽 내압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대정맥이 눌리게 됩니다.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결국 순환이 막히면서 폐쇄성 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수액을 소량으로 투여하는 이유는 부족해진 순환혈액량을 약간 보충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수액을 많이 투여하게 되면 흉곽 내압이 아직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류가 더 밀려 들어가 심장 압박이 심해질 수 있고 폐순환이 악화되거나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액은 250에서 500ml 정도로 제한적으로 투여하며 무엇보다 선 감압 후 수액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옵스트럭티브 쇼크, 폐쇄성 쇼크에 대해 발표한 사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